네, 3교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3교시에는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2교시에 말씀드린 추상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단 몇 가지 차이점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서 왜 사용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실습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내리면요, 일종의 추상 클래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추상 클래스. 근데 추상 클래스보다 추상화 정도, 즉 미완성 설계 정도가 높다. 굉장히 많은 추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현된 것이 전혀 없는 기본 설계도, 이 얘기는 일반 메소드를 포함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추상 클래스는 일반 메소드를 포함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일반 변수도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멤버 변수에서요. 자, 추상 메소드와 상수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를 멤버로 갖습니다. 추상 메소드, 상수, 디폴트 메소드. 이게 자바의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그 이전, 자바 8 이전 버전부터는 추상 메소드에는, 아니,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소드와 상수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상수만 포함을 시켜서, 즉 이러한 모양이 있을 거야 라고만 정의해 놓은 것들만 집어넣는데, 자바 8 버전부터 디폴트 메소드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디폴트 메소드도 구현부가 들어갈 수 있는 일반 메소드처럼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다중상속을 결국은 지원을 하겠다, 임플리멘트를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자바는 다중상속에 의해서 모호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즉 A 클래스에도 예를 들어서 T라는 메소드가 있고 B 클래스에도 T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두 개를 만약에 동시에 상속받았다고 했을 때 어느 T를 호출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발생될 수 있겠죠. 물론 피해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말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우회를 좀 하자라고 정의했던 게 자바였는데, 근데 일단 이 역시도 뭐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제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뭐 객관적인 해석이 되겠죠.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디폴트 메소드가 없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자바 8 버전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자, 인터페이스는요, 추상 클래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클래스 작성에 도움을 주는 용도, 이것도 추상 클래스도 그 용도였죠. 예,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규칙을 만들어서 해당 규칙에 따르도록 표준 방법을 제시하는 용도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구성을 맞춰 놓은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만들 때 인터페이스의 파일 확장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java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게 자바로 만들어지고요. 확장자가 자바. 인터페이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코드하는 문장들에서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 자,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와 디폴트 메소드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상수는 public, static, final로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형에 대한 변수 만들고 초기값 이렇게 넣겠죠. 예. 이거 정리할까요? 옷 빠진 게 있네요. 자료형, 식별자, 즉 변수명는 하고 초기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일반 변수는 못 옵니다. 일반 변수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추상 메소드는 abstract 키워드를 생략해도 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메소드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만 갖게 되니까. 디폴트 메소드는 뭐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abstract 키워드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접근 지정자 역시 생략 가능합니다. 이유는 추상은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하죠. 그렇죠? 아까 추상 클래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접근 지정자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이 되고요. 이유는 프라이빗이라면 자손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퍼블릭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stract 키워드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반 메소드처럼 보이지 않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abstract 메소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 보니까 디폴트 메소드를 설명드렸어요. 디폴트 메소드는 유일하게 좀 변화가 좀 있는데, 우리 디폴트 변수 지난 시간에 봤죠. 제어자에서요. 접근 지정자를 생략한 경우에 디폴트 멤버 변수라고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접근 지정자를 생략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인터페이스에만 디폴트라는 접근 지정자를 사용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폴트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인터페이스, 즉 자바 파일 내의 이름이 인터페이스 하고 키워드 들어가고, 인터페이스의 이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클래스 선언처럼 동일하게 쓰지만 인터페이스 이 부분이 다르죠. 자, 그리고 안에는 public, static, final, type, 이름, 값, 즉 상수 부분이 들어가고, public, abstract, method 이름, 매개 변수,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양을 부연부가 없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짓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자바 8 버전 이전에, 자바 8 이전에는 이렇게까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자바 8 버전부터 시작해서 이후 버전에는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조금 다중상속의 문제점들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결국은 자바 다중상속 지원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가볼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속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역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따라요.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와 같이 상속을 지원한다. 즉 extends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경우는 이게 허용이 돼요. 인터페이스들끼리의 상속은 지원을 합니다. 즉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의 다중 상속을 가능하게 하고요. 인터페이스의 일반 클래스 상속은 불가능하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우측에 그림을 좀 이따 볼 텐데요. 인터페이스의 추상 클래스 상속도 불가능하다. 하여간에 인터페이스에는 클래스는 상속할 수 없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만 상속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중 상속까지 가능해요. 얘는. 자, 보면 일반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익스텐드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잘 보셨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우측에 있는 코드를 잠깐 보면요. 인터페이스 A를 만들고요. 인터페이스 B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안 채웠어요. 일부러. 혼돈할까봐. 자, 인터페이스 C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D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인터페이스 쉐입이라고 만들었네요. 쉐입을 만들었는데 인터페이스에 익스텐즈 키워드를 써서 A와 B를 익스텐즈 해라, 컴마로 구분해서 두 개를 해라 라고 했더니 인터페이스 A와 인터페이스 B를 하는 데는 오류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C와 D는 뭐죠? 클래스죠. 클래스를 인터페이스에 익스텐드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속 안된다. 지금 밑줄로 빨갛게 오류가 나고 있죠. 제가 이클립스에서 바로 캡처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뭐 인터페이스에 보니까 이렇게 테스트라는 함수를 넣었는데 앞에 abstract 생략했죠? public도 생략했죠? 생략 가능합니다. 얘는 무조건 public abstract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아까 추상은 안 됐죠? 추상에는 abstract를 꼭 집어넣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쵸? 추상 클래스에서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요. 이게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함수를 보니까 정수를 반환해주는 test2라는 함수를 만들고, 메소드를 만들고, return zero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default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은 일반적인 어떠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함수를,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인터페이스 간의 다중상속 지원. 그러나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를, C와 D는 클래스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클래스든 추상 클래스든 클래스를 익스텐즈 시킬 수는 없다. 자, 확인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나머지 얘기하면 인터페이스의 조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지껏 봤던 일반적인 클래스들은 최상위 부모가 누구요? 그쵸. 오브젝트를 모두 다 상속받았다. 사용자가 만들었던 시스템에서 자바에서 제공해주던 클래스든 얘네들은 전부 다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좀 달라요. 인터페이스는 최고 조상 클래스가 없습니다. 즉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확장되지 않았다. 이유는 너무나 뻔하죠. 왜? 오브젝트 클래스도 클래스인데 익스텐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이유 다 이해되셨습니까? 계속해서 개념인데 유사 개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혼돈이 올 수도 있지만 이 개념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이게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바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C++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자바에서 만들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터페이스를 일반적인 클래스에다가도 익스텐드 시킬 수 없습니다. 예, 익스텐드 시킬 수 없게 되는데요. 예, 잠시만요. 네. 자, 인터페이스 부분, 이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홈워크 8에다가 만들게요. 쉐입에다가 new 하고
여기에 보면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고 클래스 밑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도 똑같이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더니 test.java 라고 되어 있지만, 파일 이름이 있지만 여기 안에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를 해놨죠. 그쵸? 인터페이스로 정의했고요.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은 일반 클래스에 익스텐드 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텐데, 얘는요 트라이앵글의 약자로 try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extends test interface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테스트를 extend, 얘는 인터페이스였죠. 인터페이스를 extend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설명 나오죠. The type test cannot be the superclass. 슈퍼클래스가 될 수 없다. 예. 트라이앵글의 슈퍼클래스 될 수 없다. 슈퍼클래스는 must be a class. 부모 클래스는 무조건 클래스여야 한다. 근데 이 테스트는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였으니까 익스텐드 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잠시만요. 네, 인터페이스에 사용하는 이유, 장점. 일단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지원이 되고요. 클래스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고,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져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대상입니다. 네, 대상이 아니고 두 대상 간의, 즉 객체 간의 연결, 대화, 소통 등을 위한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선언과 구현을 분리해서 구성이 가능하다.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안다면 호출 시 메소드의 선언부만 알면 된다 라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저 인터페이스 제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클래스를 놨는데, 네, 테스트, 이 녀석은요 익스텐드 시킬 수 없다고 했죠. 테스트는 요 녀석은, 테스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일반 클래스에다가 사용할 때는요 implement, 즉 구현시키게 됩니다. implement 시킵니다. 테스트를 implement 한다. 자, 그러면 테스트 클래스에 만약에 올 수 있는 것은 public static final에 int의 i는 0 이렇게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상수죠. 상수 값이니까 들어올 수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public abstract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public도 생략 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abstract void에 pr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자, 추상이니까 모양만 만드는 것이죠. 모양만 만드는 것이고, 자, 여기서 public도 생략해도 되고 abstract도 생략해도 된다. 이유는 모두 다, 그렇죠, 얘네들은 저기니까, 인터페이스니까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바 8 버전부터 변화된 모습. 자, void에 calc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통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예,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also 보니까 abstract method do not specify a body. 몸을 가질 수 없죠. 인터페이스에는 몸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change calc를 디폴트로 만들든지, change calc static으로 만들든지, remove method body. 이유는 너무 뻔해요. 이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메소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면 가능은 합니다. 이유는, 그쵸? 스태틱 함수는 객체 생성 없이 만들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가능하지만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 주면요, 인터페이스에도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코드를 넣은 이러한 함수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클래스는 테스트를 임플리멘트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테스트인 인터페이스에 가지고 있던 PRN을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 정의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념만 쭉 잘 이해를 하시고요. 실습 간단한 문제 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자, 그리고 이 실제로 임플리멘트해서 쓰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레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바의 스레드를 설명드리면서 임플리멘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예,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고 많이 사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상 클래스, 우리 여지껏 만들어 왔던 건데요, 그렇게 해왔던 건데, 도형의 넓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자, 계속 했던 거죠. 자, shape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추상 메소드 get area 해서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가 되어 있고요. 몸통이 없겠죠. 얘를 상속받은 삼각형,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요. 아이고, 오타가 되게 많네요. 작성하시고요. 치고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코드를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메인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호출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겠죠.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 가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쉐입을 추상 클래스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로 피규어라고 해서, 얘도 도형의 의미가 있죠.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쉐입을 상속받은 녀석도 한번 만들어 보고, 피규어를 구현한, 임플리멘트한, 그리고 이 피규어 안에는, 피규어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소드를 get area라고 위에서 추상해서 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피규어에는 draw를 하나, 출력한다, 사각형을 출력한다, 삼각형을 출력한다를 표시할 수 있는, 이 녀석은 여기로 가야겠죠. 또 갈 거고요. 그리고 피규어 안쪽에서 추상 메소드는 draw 함수를 해서 도형의 모양을 출력하도록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동일하게 쉐입에서, 쉐입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녀석은 get area를 구해낼 거고, 피규어를 임플리멘트 한 녀석은 draw를 사용해야겠죠. 즉 삼각형과 사각형에는 모두 다 쉐입을 상속받고 익스텐즈하고 피규어를 임플리멘트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방법 동일합니다. 아래쪽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들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프리 시간에는 좀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 볼 겁니다. 요 녀석도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트와 앱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게 안드로이드 뿐만이 아니고요, iOS에도 연관이 있어요. 예,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설책 읽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 확인하셔서 사용하셔서 꾸준히 학습을 하시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10주차 수업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객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객체 작업 안에서 객체 작업 안에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속 관계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 설명이 이루어지면은 그 뒤에 다형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관을 잘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